소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없다의 럭키박스입니다. 제가 오늘 단어를 2개 갖고 왔어요. 네. 하나는 썸네일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나는 좀 쉬운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음. 첫 번째 단어, 추념이라는 단어예요. 예. 네. 우리 봉박싱에서 할 건데. 어? 괜찮아요. 먼저 해도 될까요? 넘어가? 아니요. 지금 해버린 게 낫죠. 내 코너가 아니니까. 와. 볼수록 놀라운 친구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지난 방송 라이브 네. 말고 그냥 네. 댓글에도 네. 10분 가지고 자꾸 뭐라 하셔가지고 진짜 10분 안에 끝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야, 진짜 10분 안에 예. 끝나. 우리 방송이 1시간에 끝나요, 여러분. 네. 구박하지 마세요. 추념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영어입니다. VIP. VIP. 네. VIP라는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 네. 사실 뜻도 알잖아요. 베리 임포턴트 퍼슨 아닙니까? 네. 근데 청와대에서 쓰는 VIP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뭐지, 또 저만 모르는 얘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베리 임포턴트 퍼슨이면요. 네.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2명이라는 얘기가 자꾸 들려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VIP스 아니에요? 근데 보통 네. 대통령실에서는 네. 청와대에서는 과거에 네. 그냥 영부인까지 같이 VIP로 쳐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VIP는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죠. 네. 오로지 대통령만 딱. 네. 그런 거군요. 네. 아니 뭐 정치 영화나 이런 거 대통령실 나오는 영화 보면은요, 저 VIP가 뭐 그러네. 원하십니다. 아예 이러면, 대명사로 쓰는구나. 그 이제 대놓고 대통령 직속 명령입니다 말하면 좀 음.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둘러치는 거죠. 맞네. VIP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건 VIP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떨어진 명령이니까 다소 조금 과정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더라도 밀어붙여라 라는 그런 뜻으로 보통 뉘앙스가 쓰이거든요. 들어있죠. 예. 그런데 VIP2가 있다. 음.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약간 머릿속에 혼선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VIP가 2명이면은요, 청와대에 VIP 1이랑 VIP 2랑 각기 다른 명령을 내리면 어떡하죠? 너무 심하게 네. 깊게까지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2명의 VIP 중에 진짜 VIP가 하나 있다? 그렇지. 그건 뭐 현실적으로 다 결정되지, 이거. 지금 우리 나정님께서도 네. 사실상 한 명이라고. 2명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VIP2는 결국 베리베리 임포턴트 퍼슨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딱 그 기사 네. 보고 나서 네. 되게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네.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거든. 네. 근데 저는 약간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네. VIP2라고 붙였으면 네. 대통령은 예를 들면 VIP1인가 아니면 VIP인가? 오. 음. 그렇구나. 여러분도 파일 네임 붙일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왜 맞아요. 새로 저장할 때 앞에 게 저장했는데 앞에 게 잘못 저장된 것 같아. 새거 저장하면서 2 붙이잖아. 그러면 원은 없고. 근데 앞에 거에 원을 안 붙이죠. 보통 귀찮아서. 그러면 제가 이제 걸작선 만들 때 저장 파일 있잖아요. 그 편집 프로그램 저장 파일을 첫 번째 뭐 가령 뭐 지금 제일 핫한 영화 길복순이니까 길복순 걸작선 이로 처음에 저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그런 다음에 뭐 수정할 게 생겼어. 그렇지. 살짝 수정한 다음에 길복순 걸작선 02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파일 네임에 일이 없는 경우 많아. 그치. 맞네.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국면이네요. 그러면은 숫자가 붙은 VIP와 붙지 않은 VIP는 본질적으로 위치가 다를 수 있다. 오늘 조금 멀리 나가네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교수님 항상 얘기하시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뇌피셜이라도 써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싫으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어찌어찌해서 VIP2라는 호칭을 쓴다라고. 근데 설명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뇌피셜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설명 안 해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지난주에 김성한 안보실장 그 잘리는 것도 솔직히 설명이 안 된 거잖아요. 아무 설명이 없는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불픽이냐 아니냐 진짜. 결국에는 뭐 그 레이디 가가와의 협동 공연은 뭐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추진은 대체 어디까지 된 건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국빈으로 초청하면 사실 자기네가 미국이 돈을 다 내야 되는데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거 사실상 인정했죠. 그거는 거의 컨펌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레이디 가가 이름 나왔을 때부터 약간 되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저도 이제 희끄무레하게 알고만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가요? 네, 헌터 바이든. 네. 이 양반하고 레이디 가가하고 추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미국에서 레이디 가가를 불러? 좋은 가수 많은데 왜 아델 부르지 왜? 굳이 레이디 가가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또 레이디 가가가 좋은 가수가 아닌 것 같잖아. 맞죠. 레이디 가가 팬들도 많은데. 맞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굳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게스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긴 하죠. 그쵸? 예, 그렇죠. 레이디 가가는 아무래도 지금 댄스곡 위주로 활동하는 가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스캔들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피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당연히. 근데 굳이 또 레이디 가가다? 여러모로 못 믿겠다. 예. 자, 그럼 일단 추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추념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본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추념사, 추념식 이런 말 잘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예. 네. 안 썼던 건 아니죠. 뭐 다 쓰던 말이긴 했는데, 네. 이 그 4.3에 대해서 유독 올해 추념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실제로 양쪽으로 그랬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데, 네. 그게 김재현 최고의 발언하고 연관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김재현 최고위원이요. 예. 네. 격이 다르다. 아. 격이 낮다라는 격이 표현을 낮다라고 썼죠. 했죠. 야, 격이 급이 예. 낮다라고 예. 해요. 예. 예. 아. 격이 낮다 이런 게 네. 사실은 뭐 원래 의도했던 게 그래서 격이 낮은 그래서 되게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말한 건 아니지만 국경일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종의 등급 비슷한 게 맞아요, 있어서 있어요. 네네네. 반드시 이제 산부 요인이 참석해야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네. 또는 그거를 지키는 게 사실 훨씬 더 느슨한 그런 네, 것들도 네, 네.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거를 굳이 그런 표현을 써서 지금 변명이랍시고 하는 게 네. 과연 제대로 된 정부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추념식 내지 추념사라는 말들이 왜 갑자기 많이 쓰였을까? 이건 이 행사에 관련해서 이 행사를 뭔가 되게 중요한 행사로 바라보기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격이 떨어지는 덜 중요하게 생각해도 되는 행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오히려 그래요? 그 단어가 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단어에 주목되는 현상이 예. 오히려 지금 제주 4.3을 조금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작용하니까 오히려 단어가 눈에 띈다. 예. 하긴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는 이게 추념일인지 뭐 추도산지 이런 걸 구분하면서 막 그 단어에 집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총리가 대독을 했고 이따가 우리 뽕박싱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추념사라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강조가 됐잖아요. 추념사를 대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안 갔지만 간 거야라고 이제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안달 같은 게 전 느껴지거든요. 보도 속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갑자기 이제 거업님 눈에 띄는 추념 언제부터 쓰던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행사가 중요한 행사로 취급되고 음. 그 말의 내용에 훨씬 주목이 됐었더라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안 했을 텐데 자꾸 그러니까 껍데기가 보이는 거야. 형식이나 껍데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그러네.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아,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이 4.3 피해자분들께 직접 사과하고 그 국가로 인한 국가에 의한 폭력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한 말의 내용이 훨씬 중요해졌어.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윤 대통령 안 갔으니까 야, 추념식에 안 갔대. 추념사를 대독했대. 이런 얘기하니까 추념? 이런 말을 그렇지. 어디서 썼나? 갑자기 그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생소한 거지. 거지. 더 생소한 많이 거지. 쓰게 되고. 그렇지. 마치 바나나 계속하면 네. 나중에는 이상하다 이런 느낌 드는 것처럼. 네. 예. 아 이게 신기하네요, 진짜. 할 거를 하고 있었으면 그 한 것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할 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거 했다라고 자꾸 이제 구색 갖추기를 강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구색에 이제 눈이 가는 거지. 아 이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참석했으면요. 추념식에 참석하여 뭐라 했다라고 하고 보도가 끝나요. 근데 이번에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야당에서 비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제기되니까 언론 보도가 자꾸 그 추념식이란 말을 자주 쓰게 돼. 그렇지. 대통령이 추념식이 안 왔고 야당은 추념식이 안 와서 뭐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추념식이 안 가니 그러니까 계속 써야 되는 거야 언론도. 그러니까 단어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도 바로 예. 신기하네. 그러면 이제 이 추념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어떤 행사에서 사용하는 말인지 제가 이제 뜻을 찾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쫓을 추자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적할 때 예, 추자. 그리고 생각 염자를 쓰는 거 보니까 뭐 그분들의 생각을 쫓다, 뭐 뒤따르다, 정확하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쫓아가면서 생각한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잊지 않는다. 그 느낌이 더 가까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회고하는 거죠. 추념의 본질은
뒤돌아보는 거거든요. 네. 예, 추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한다. 근데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뭐 충분히 이런 행사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말이긴 하죠. 네. 근데 추념과 또 추도는 다르잖아요. 네. 도는 애도하는 마음이 훨씬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슬퍼하고 거구나. 애도하는 게 훨씬 들어가는 거고 네. 념은 그거보다 좀 더 중립적인 단어예요. 생각한다. 네,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다. 이런 거니까. 네. 예를 들면 그 일본이 그 우리한테 했던 사과 중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통석의 념. 정말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는다. 사과가 아니라. 그래서 념이라는 말을 쓴 게 중립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 추도라는 말이 더 강한 적당할 것 표현이고, 같은데. 네. 그렇죠. 슬퍼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거는. 애도하는 거니까. 근데 추념은 사실은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억지로 약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네, 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탈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말인 건 맞아요. 그래, 문재인 정부 때 추도식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 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 명칭이 제주 4.3은 국가 추념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왜 그럴까? 몰라요. 이게 추측 오늘 우리가 어차피 제주 4.3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 제주 4.3 명칭 자체가 사건으로 돼 있어요. 예. 뭐 민주화 운동이나 아니면 항쟁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남로당 폭동이라는 그 요소 하나 때문에 사실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미 거기서 이 역대 정부들도 뭔가 계속해서 남로당이라는 그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사건의 본질은 사실 따로 있고 그게 명확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정부에서도 보수고 진보고 그 본질을 부정한 바가 없거든요.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남로당 폭동이라는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이 공식적인 명칭마저 사건 그리고 추념일로 하는 건 아닐까. 4.3이라는 사건의 슬퍼하기보다는 4.3이라는 일의 본질은 그러니까 제주 시민들을 향해서 국가가 폭력을 휘둘러서 학살을 저지르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만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4.3이라고 부르는데 그 뇌관이 됐던 일은 일단 남로당 폭동인 건 맞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섣불리 손을 대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기념일을 지정하고 거기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보상과 배상의 어떤 폭을 정하고 이런 건 다 되게 세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의 성격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5.18과 4.3은 다른 성격이에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렇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4.3은 사건이라고 돼 있네요. 그냥 사건으로 돼 있죠. 중립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5.18 같은 경우에 유공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추념이라고 쓰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가가 공식적으로 5.18이나 이런 거 5.18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좀 더 가까운 사건이잖아요. 증거도 훨씬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이미 판단이 내려졌지. 군사 쿠데타에서 이뤄진 그죠? 행동이고 일단 12.12에서 일어났고 더 연장돼가지고 그거를 반대하는 민주항쟁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법적으로까지 완전히 정리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사형 선고까지 받은 거니까. 근데 4.3은 그 주체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바로 남로당 폭동 사건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에서 진압하려고 간데 이게 진압의 정당성이 나름대로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였었기 때문에 계엄령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물론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일들 또한 정당화되는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4.3에 대한 평가의 수준이야.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이 기념일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4.3이라는 일의 성격을 규정을 지었고 그 규정 지은 성격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타협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 더 나갔어야 된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명백히 항쟁 성격이 훨씬 더 강하고요.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남로당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훨씬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약간 이념 대립처럼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북한과의 체제 연관성이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왜냐하면 그때 총책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북한 가가지고 영웅칭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4.3이라는 사건 자체가 이념화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사건으로 중립화시키고 다만 그 안에서 과도한 국가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된 인정하고.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 이 인정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정부는 정말로 국가가 행한 폭력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서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슬퍼하는데 네. 내심 그러지 않은 데는 어떠냐면 태용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심 뭐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나서서 사과하고 맞아. 피해 보상하고 이런 문제까지야? 뭐 그냥 불행한 사건이지 뭐. 근데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가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요 얘기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봉박싱에서 이어서 다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야구 보다가 좀 늦게 왔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래서 또 하나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잘못 쓰이고 있거든요. 돌직구. 네. 이따가 또 봉박싱에 보면 뉴스레터에 나오는 내용이죠. 돌직구. 돌직구.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돌직구가 투수가 던진 공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닌데 왜 여기서 돌직구라는 말을 썼을까? 아니 보통은 강속구 뭐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뭐 예. 파인 피칭 뭐 이렇게 예. 이런 얘기를 쓰는데 갑자기 돌직구. 예. 이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단어랑 같이 혼용을 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돌직구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쓰였던 말인가라는 게 기원이 탈락젠텐 네, 예. 되게 찬양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근데 기존에 쓰는 말들은 약해. 약해. 돌직구가 세. 아, 그러니까 찬양의 새로워. 강도 높여. 이런 식으로 단순 연결이 된 거죠. 창피해. 그러니까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열폭이라는 게 원래 열등과 폭발이라는 그쵸. 말에서 시작된 건데 예. 분노 폭발로 이제 오해가 그쵸. 되면서 와전됐죠. 되게 센 분노를 열폭으로 쓰는 것과 유사한. 그나마 이거는 그냥 대중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는 생긴 건데 돌직구는 원래 표현이 아직도 찬양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죠. 찬양의 단계까지 높여버린 거지. 이게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구를 했는데 뭐 역대급 돌직구를 던졌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용어들이, 그런 찬양들이. 그것도 더 슬픈 거야. 차라리 언론이 했었으면 좋겠어. 근데 대통령실 스스로가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이상해요. 저는 너무 세상에 어떤 과거에 보수고 진보고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대통령을 띄운다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돌직구를 던지셨어 이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 보통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띄울 땐 대통령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했다는 식으로 띄우죠. 공을 던졌는데 잘 던지더라 이렇게 띄우는 거는 뭐 이따가 우리가 봉박싱 이따가 보겠지만은 뭐 MZ 세대 반응이 뜨겁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대통령실에서. 진짜 애잔함의 끝판왕은 그 만든 쇼츠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진짜. 그 20번 연습을 통해서 멋진 시구를 할 수 있었다. 슬픕니다, 슬퍼. 차라리 언론이 그런 보도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돌직구라는 말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내가 그냥 직구로 말을 해버린다. 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 돌이겠어요? 돌 던지는 행동이잖아요, 돌직구는. 그쵸, 야구공 던지는 행동이 아니라. 맞아요. 기본적으로 비정규적인 행동이잖아요. 아무리 야구 용어처럼 쓰여도.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더 세게 해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정확하게 꽂히는 어떤 것, 이런 것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돌직구의 이제 원래 표현은 비정규적으로 사실은 찌르고 들어와가지고 상대에게 사실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말들까지도 서슴없이 했다. 이런 건데, 그게 가끔 통쾌함을 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고, 눈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쓰이는 거고. 근데 이게 찬양의 용어로 쓰였어. 눈치 없이 하는 경우에는 더 좋군요. 넌 씨눈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야, 왜? 나 뜬 얘기 안 했어. 아쉽군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언론의 용어, 저널리즘의 용어라고 하는 거는 대중적 용어와 전문가적 용어 사이를 줄타기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막 격이 좀 낮은 언어를 쓰는 것이 용인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창의성이 없다는 거야. 과거에 이를테면 TV가 지배하던 시절의 유행어, 신문이 지배하던 시절의 유행어는요, 저널리스트가 만든 말이에요. 또는 대중들이 만들기 시작한 말을 탁 낚아채가지고 적절할 때 써서 확산시킨 거라고. 지금은 남들 다 한참 쓰고 있는 거를 이미 낡을 대로 낡은 대중적 표현을 가져다가 마치 신세대인 양, 그리고 쓰고 있고, 심지어 잘못 쓰고 있어. 거기다가 이제 방점으로 MZ세대들이 좋아한다. 이런 장화자찬까지. 아니, MZ세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그랬는데, MZ세대 커뮤니티 중에
대통령 시구가 화제가 된 데가 없어요. 비웃는 데는 많더라고요. 그러면 화제가 되긴 했네. 아니 뭐 화제 정도는 그냥 소소하게 비웃고 넘어가더라고. 예. 예. 대통령 홍보실은요, 요즘 그런 분위기라 그러더라고요. 서로 충성 경쟁해서 친척 경쟁 같은 거. 그래서 요즘에 그 올라오는 그 공식 사진실들이나 이런 게 네. 사실 홍보실이라고 하는 홍보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네. 1차 목적은 기록이에요, 기록. 그렇죠. 대통령의 활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예, 언제 몇 날 며칠 어디에 갔다. 그렇죠. 예. 예. 무슨 기념식에 어떻게 갔다. 예. 이런 거 남겨야 되는데 근데 화보를 찍고 있더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딘지를 모르겠어. 누군지는 알겠더라. 누군지만 알겠어.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기록은 시간, 네. 장소, 네. 그다음에 인물, 네. 그다음에 내용 이런 네. 게 이제 다 한 컷 안에 보통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정보적 목적이 있는 거니까. 정보적인 목적이 없다는 거야. 예. 아예 그 인물 말고는 다 나머지 그냥 날려버렸던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기록물이 아니란 얘기지. 예. 예. 그리고 이런 거에 쓰이는 우리 아주 예쁜 말 있잖아요. 예. 뜬금없는 거죠. 생뚱맞게. 맥락이나 어. 조건이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네. 이미지만이 강조되는 지극히 포스트 모던한 포스트 모던. 대단히 네. 포스트 모던 이미지만이 그냥 난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는 키치적인 이미지야. 포스트 모던의 귀결이 키치거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키치의 좋은 뜻은 다 싹 뺀, 아주 채로 걸러듯이 좋은 건 다 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꾸 오승환 선수 별명이 돌직구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더 넓게 쓰는 말은 돌직구라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잖아요. 네. 말 한마디도 돌직구에 비유하기도 네. 하고. 아니, 오승환 선수 실제로 별명이 돌직구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선수가 던지는 야구공이 돌 같다 그래가지고. 예. 돌 같다고 해서 돌직구였어요, 실제로. 네, 근데 야구 안 보는 나 같은 사람은 모르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돌직구랑 하면 네. 상대방이 불편할지라도 그냥 던져버리는 말. 그렇죠. 이렇게 아니,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 오승환 선수 별명도 사실은 그 돌 같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비유를 한 거죠. 저건 야구공이 아니라 돌 같은데 이런 의미니까. 네. 포수가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엄청 네. 세거든요. 그냥 네. 꽂아버리는. 네. 어쨌든 그래서 진짜 충성 경쟁이라는 말씀이 예. 정말 확 오네요. 예. 예. 그래서 장도리 그 작가께서 음. 그 만평 그린 거에서 아마 나왔던가 아니면 다른 만평에 나왔던 건가 네. 하는데 대통령실이 너무 홍보에 어려울려가지고 네. 예, 기자들이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네. 진짜 기자들은 뭐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당황스럽잖아요. 네. 이미 다 마사지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네 정말. 네. 뭔가 소스를 던져주면 그걸로 요리를 차려야 되는데 요리가 이미 다 완성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의전을 다뤘잖아요. 네. 네. 의전은 일정한 쇼적 요소가 있어야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렇죠. 보여주는 형식이 많은 것들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내용을 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나 이미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오도가 일어나면 안 돼요. 네. 일단은 기록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의 진중함으로 홍보적 효과가 나중에 부수적으로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홍보적 목적으로 기록을 해버리면 네. 기록의 훼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가치가 거군요. 없어지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자꾸 문재인 대통령 때 얘기를 하게 되네. 근데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그거라서 어쩔 수 뭐 없어요. 가장 최근 정부기도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업무를 보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소소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멋있어서 화제가 된 거였지. 그거는 또 일종의 비하인드 컷 같은 네. 거잖아요. 심지어는 A컷도 아니었어. 그렇죠. B컷이었죠.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공식적으로 기록돼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준비를 하기 위한 뒷모습 그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네. 소통을 하는 거죠. 이거는 네. 미국 백악관에서 상당히 흔히 하는 맞아요. 일이에요. 네. 예전에 오바마 뭐 이거 맞아. 네. 청소하시는 분이라. 이게 탁구 치는 모습. 연출된 장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연출적 요소가 없진 않겠지. 그렇죠. 네. 언제나 사진을 찍는 행위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록 행위만은 아니니까. 그리고 선택하는 건 연출적 요소가 있죠. 선택은 확실히 연출적 요소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셀렉하는 거는 네. 이제. 예. 근데 기본적인 기록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려고 찍어버린 거잖아. 그 선택의 이건 기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나왔는가예요. 네. 예. 저는 정말 정말 역대급 사진이 나왔다고 보는데, 어깨 이렇게 오므리고, 45도 어깨 이렇게 오므리나, 이러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예.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참 말하기 싫은데 그 말을 해서 말하게 되는데요. 네네.
미술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특히나 조소 같은 거, 네. 예, 공예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걸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용어 중에. 뭡니까? 포즈를 굉장히 기묘하게 취하는 거. 예.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모델 포즈라든가, 옛날에 르네상스 시절이나 또 완전 옛날 그리스 시절의 조각상들을 보면 기괴한 맞아.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들 많아요. 맞아. 허리가 두 바퀴 돌아가 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포즈를 취하는 맞아요. 왜 그러겠어요? 더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네. 현실을 반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실을 과장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미술적 기법이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매너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과도한 형태의 어떤 표현주의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지. 현실하고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멀어져 있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찍힌 걸까요? 아니면 보정을 한 걸까요? 보정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포즈 단계부터 그렇게 포즈를 잡고. 네. 왜냐하면 이거 사진 찍는 사람 보면 한 사람 아닐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것도 참 슬픈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사진이 잘 나왔다 생각해서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 한 1년간 아마 가끔씩 그 홍보용 사진들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우리 해시태그 시절부터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쁘고 괜찮고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한 이 선구안. 저는 그 안목이 충격적입니다. 이게 과연 대중들의 정서와 소통하는 선구안이 맞나? 일단 저는 그리고 사진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죠. 누군가의 개인적 취향이 그냥 반영된 거 아닐까?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광고가 망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회장님이 좋아해서 큰 거 선택할 때 아랫사람들이 막 계획 세워놓으면 회장님이 와가지고 야 그거보다는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끝장나는 거거든요. 저도 VIP의 의견이 10분 만에 된 거나. 여러분들도 다 자기 뭐 패션 감각이나 눈이나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업님 예전에 해시태그 할 때 보면은 막 굳이 이쁘라 그래도 안 이쁘고 뭐 머리 이렇게 해줘도 막 흐트러뜨리고 막 그리고 나오잖아. 그게 나한테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었거든. 자, 이것은 디스인가 칭찬인가? 사실 지금이랑 별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서 메이크업만 하면은 이제 TBS에서 찍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저기 이제 분장해 주시는 분이 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주시면 제가 막 흐트러뜨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딱 눈치를 봤는데 교수님이 안 말려. 괜찮구나. 보통 사람은 이렇게 눈치를 보거든요. 보통 사람은 눈치를 봐.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진의 주인공께서는 눈치를 안 보시는 것 같다. 오로지 내가 보기에 내가 예뻐 보이느냐, 아름다워 보이느냐,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셔가지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매너리즘에. 그러니까요. 나르시시즘과 매너리즘. 아주 과도한 매너리즘이 눈에 띄는 거 불편한 거죠, 사람들이. 이게 적당히 현실과 유리돼야 아름다워 보이는 건데 너무 유리되어 버리니까 그 날아간 배경처럼.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포커스는 잘 잡았죠. 저 사진의 정말 가장 큰 웃음벨은요. 저 밑에 찍혀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실 마크예요. 그러니까 저게 자랑스럽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 사진을 자랑스럽게 내놨다는 그 안목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도대체 이 대통령실 사진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말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참 잘 나왔다? 누군가가 저 사진을 골랐을 거 아닙니까? 누가 골랐을까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해 보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혹시 B컷처럼 꼭 중요한 정보는 담지 않고 있지만 죄송한데 저거 대통령실 대문에 걸려있는 사진이에요. 무슨 B컷이 대문에 걸려있습니까? 그러니까 B컷이라는 얘기는 A컷이 있다는 얘기고 비하인드 컷이라는 얘기는 프론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는 비하인드하고 없는 B컷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 그럼 그게 A컷이고 그게 그냥 프론트 컷인 거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정리될지 정말 흥미로워요. 저는 그때까지 꼭 살아있을 겁니다. 그 재미있는 구경을 내가 놓칠 수는 없지. 무조건 살아있을 거야. 자, 소담소담 넘어갈까요? 아니 근데 아까 썸네일에 있던 소이 블루는 뭐예요? 맞다. 그 얘기 그럼 간단하게 제가 그걸 보고 긴장한 거예요. 소이 블루.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소담 그 처음에 인트로 컷 할 때 거기다가 소이블루 님의 문제 제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거든요. 거미블루? 거미블루 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소이블루라고 썼을까? 의도한 건 아니라 실수한 거였거든요. 근데 소이블루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 아닐까? 난 여기서 소의 이가 분류야? 아니지. 콩, 파란 콩. 소이 블루. 우리 소이 라떼도 있거든요. 소이 라떼. 소이 라떼요. 두유 라떼.
근데 그래요. 그거 알아요? 그 빈 콩하고 소이는 콩이잖아. 무슨 차이일까? 완두콩. 이젠 나도 몰라. 이제 나도 모르겠고. 네. 솔직히 이건 나도 모르겠어. 두유는 대두로 만드는 거지. 대두요? 대두연이요. 전국 대두연합 여러분들 일어납시다. 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천망회회 소이불루. 예. 아, 맑은 하늘이 친 그물은 하도 커서 얼른 보기에는 엉성해 보이지만 이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아우, 뭔 말인지 하도 모르겠네. 천막 하늘 그물은 네. 회회 굉장히 느슨해 보여서 거의 잘 눈에 안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소이라고 네. 하는 게 되게 느슨하다는 뜻인데 하지만 실제로 빠져나가는 루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새는 게 없다. 예, 되게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이게 그물이 원래는 촘촘해야 빠져나가는 게 없잖아. 네. 근데 그물이 굉장히 성그러. 음. 그래서 그물 코가 거의 안 보일 정도야. 하늘에 있는 그물은. 네. 예. 그런데 빠져나갈 수가 없대. 실제로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물콘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부처님 손바닥이더라. 그런 의미하고 비슷해요. 예, 그런 의미하고 비슷해. 네. 어. 왜냐면 온 세상이니까. 어. 결국 이 그물이 더 그렇죠, 큰 그렇죠. 예. 나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예. 예. 그러므로 난 태생적으로 이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정도의 어떤 해석의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고 막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우리의 제약 이런 걸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흔히 법하고 비교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아. 법이라는 게 되게 촘촘해서 네. 되게 막 다 규정해 놓고 다 때려잡으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될 것 같지.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 하늘의 법은 딱 보기에는 누구도 안 걸릴 것처럼 되게 느슨해. 하지만 잡아야 될 건 반드시 잡는다 이겁니다. 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 아. 이 소이블루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뜻이에요. 되게 느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필요한 것들은 제대로 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저는 법치주의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반대 행동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 때려잡는 방식으로. 법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의 구현하는 사람들 같지 안 그래. 맞아. 예. 네. 정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나 때려잡고 있는 거야. 예. 맨 피렘이나 잡고 그저 치어나 잡고 그래서 생태계 망치는 거지. 그래놓고 자기는 정의를 행했다. 정의를 구현했다라고 막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 천하제일검이라고. 그런데 네. 실제로 제대로 된 만약에 법이다. 자연의 법이고 하늘의 법이라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정의 구현 안에서만 작동을 하지. 나머지 거기에 걸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야 정상인 거지. 예. 그래서 법치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그래서 인치가 돼, 그러니까 인자한 통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법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칼로 사람을 난도질 치는 게 정의 구현이 아니라는 거지. 너무 멋진 말인데 우리. 아, 이거 어려운 말이다. 저는 이거 크게 써서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네요. 네. 아니, 저 어디서 그런 말도 들었어요. 법이라는 게 만들 때, 뭐, 안 된다고 한 다음에, 뭐 그냥 애초에 안 된다고 한 다음에 되는 것만 나열해주는 법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정반대로 일단 네. 다 되게 한 다음에, 안 되는, 정말, 근데 이건 안 돼! 라고 안 되는 거를 몇 개 정해주는 방법이 있대요. 정반대 방법인데, 그 후자가 낫다. 후자로 갈수록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법이라고 네. 흔히 얘기하는 부정 규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잔디밭이 딱 보이면 네. 막 들어가서 뛰어놀고 싶죠.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그런데 네. 네. 근데 안 그러죠. 안 들어가 네, 안 그러죠. 안 들어가게 되죠. 네네. 네. 잘 안 들어가게 되죠. 일단 주변을 살펴보게 네. 되죠. 그걸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실 잔디가 길이가 어려운 나라이기도 하고 잔디가 비싼 나라이기도 해서 잔디밭은 그냥 보라고 있는 거야. 맞아요. 예. 네. 들어가서 놀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잔디밭은 되게 광활하고 넓게 펼쳐진 자유의 공간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금지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게 그냥 투성인 거야.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살았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바로 뭐냐면 학교에도 잔디밭이 있고 뭐 어디도 잔디밭이 천지인데 저는 그걸 함부로 못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사이길로만 계속 다니는구나. 옆으로만 인도로만 다니고. 그러니까 와 나는 평생을 이렇게 잔디밭을 들어가면 혼나면서 살았으니까 남들 다 들어가라고 만들어진 열린 공간도 내가 못 들어가는구나. 맞아, 그 습관이 무서워요. 근데 영국에서 잔디밭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네거티브 기준인데 할 수 있는 건 그냥 못하게 하는 게 없어. 다 들어가서 다 들어갈 수 있고 다 뭐 해도 돼.
못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행기 이착륙. 아, 비행기 아니 이착륙. 그거는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면 다 죽자는 거야 뭐야? 아니 뭐 경비행기 같은 거 와서 내려올 수도 있긴 하겠다마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비행기 이착륙을만 빼고 다 하라는 얘기 그냥 다 하라는 얘기. 다 하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네. 아 그런 물론 식으로. 말씀처럼 이제 네. 그 바베큐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특별한 공원마다 이제 못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사실 자유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근데 우리는 법이 네. 되게 이런 거 해, 이런 거 해,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못해라고 촘촘하게 해주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맞아요. 예.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건 잘 만들어진 법은 네. 그냥 상식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근데 요것만 기억해, 요건 하면 안 된다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명확한 거고. 이게 이제 훨씬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형태인 건 맞아요. 네. 아 대표적으로 네. 아청법을 뭐, 나는 이게 전형적인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요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설정상 미성년자를 성인 배우가 연기하는 걸 아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예. 이것도 한때 이거 잘못 생각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 자기 호적에 빨간 줄 간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 만화인데 만화 속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은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설정상 미성년자로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번역했다가 제 아는 사람 하나가 뭐 몇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감옥에 갔다 왔어요 실제로 그거 번역했다고. 진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럼 창작물은 완전 그 픽션은 뺀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빼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거티브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닌 거 하나씩 빼주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앞에 걸린 사람들은 너무 재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그 나라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럴수록 네거티브 규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나서서 세세히 다 이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하면 네. 작동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하게 해주고 그중에 정말로 문제 있는 것을 개입해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 써야 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썼단 말이야.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뭐 네거티브 규제를 위주로 바꿔야 맞네. 되고 막. 근데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고 좋은 거나 한국은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대륙법 체계는 촘촘하게 규정하는 체계거든요. 네. 영민법 체계는 상식의 토대를 두는 그런 체계이고요. 네, 그래서 법의 체계가 좀 달라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관료 국가거든. 네. 관료 국가는 네거티브 규제하는 거 싫어해요. 아 싫어해요? 통치 어렵잖아. 네. 와 자기네가 이거를 잘 잡아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다 인허가 해주고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는 게 자신의 권력을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권한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네. 그러네. 그래서 누구나 다 뭐 주로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이제 네거티브 규제를 얘기하고 뭐 공공주의자들이 포지티브 규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구분은 엄격하지는 않고요. 얘기를 해놓고도 관료들은 안 지켜요. 맞아요. 부동산 규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 노른자 아닙니까? 남들 못하게 하고 내가 하니까. 그렇죠. 그 인허가권. 최고지. 예. 거기서 모든 권력이 오는 거예요. 지금 기재부 우리나라 관료의 나라인 게 기재부의 나라인 거기도 하거든요. 네. 기재부가 다 온갖 것들에 관여하잖아. 너 돈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돈 안 준다. 법 만들 때도 이거 예산 안 됩니다. 못 만들어. 입법부가 아무리 만들라 그래도. 이거 완전히 마치 입법부안에서 법사위와 같은 상황의 상원의 케이스인 것처럼 행정부안에서 기재부가 완전 왕이거든요. 이것도 뜯어 고쳐야 되겠네.